안녕하세요. 홍현실입니다. 민주주의는 말보다 절차로 말합니다. 선거는 그 절차의 중심이며 투표함은 국민의 뜻을 담는 가장 정직한 그릇이죠. 그 투표함을 향해서 근거 없는 의혹과 의심이 퍼지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신처럼 퍼지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정의처럼 소비되는 사이에 선거의 신뢰는 흔들리고 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는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다져졌고 세계적으로도 높은 투명성과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뢰를 지키는 절차, 그 절차를 수호하는 시스템, 그 무엇보다 냉정한 눈으로 진실을 가려낼 유권자의 이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표는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신뢰라는 공통의 토대 위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30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전국을 뒤흔드는 주요 현안들을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끝장 인사이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끝장 인사이트 시작하기 전에 공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3일 선거일이죠. 오후 6시에 내란 끝장쇼를 여는데요. 알찬 뉴스 콘텐츠와 함께 가수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 홀에서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공연을 겸비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가 함께하는 내란 끝장쇼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QR 스캔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그 기쁨과 또 벅찬 순간들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많이 스캔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끝장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막바지. 오늘이 디데이 4일입니다. 저번에 뵀을 때보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보다 얼굴이 타서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떼약볕에서 계속 유세하다가 보니까는 많이 그을렸네요. 선거 기간 어떠셨어요? 많은 선거를 이제 거쳐 오셨을 텐데 이번 대선은 어떠셨을지. 네, 이번 대선은 그래도 좋은 흐름에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바람 나게 하고 있고요. 근데 22일이니까 좀 체력전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제가 있는 강남병 지역위원회는 서울에서 뭐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보수의 본진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험지 중에 험지인데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는 투표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일단 오늘 4시 기준으로는 사전투표율이 31.38%, 네. 지난 대선보다는 1.38%포인트 오히려 낮아진 네. 상황입니다. 사전투표 하셨어요, 대변인? 네, 사전투표 저는 오늘 아침에 했는데요. 관내 선거, 관외 선거 다 줄이 꽤 됐었는데 어제는 많은 분들이 이날을 기다렸다, 손꼽아 기다린 것 같아요.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게 나의 한 표다. 그래서 고대하다가 그래서 정말 선거 고팠던, 투표 고팠던 분들이 많아서 어제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어제 하실 분들은 사실 그 의욕이 많으신 분 다 하셨고 좀 둔화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목금 다 평일이라는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살짝 걱정되기도 하는 것이, 이제 어제 워낙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사실 재외국민 투표도 기록을 갱신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에서는 이제 사전투표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강한 인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투표 때 응집해서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를 우리가 흔히 총알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쓸 수 있는 실탄을 썼는데 보수에서는 지금 실탄을 이렇게 쟁겨놨다가 본투표 때 이제 다 쓰시지 않을까. 그래서 본투표 결집이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토요일은 항상 이제 하루는 사전투표가 있었으니까는 토요일에 하면 되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토요일에는 이제 사전투표 없다라는 캠페인송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조금 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역대 대선 1일차 사전 투표율이 표로 나갔었는데요. 일단 19대 때는 11.7, 20대 때는 17.57이었고 21대 19.5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낮아진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시나 높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이제 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 그리고 사전 투표 시간대별 통계를 보면은 9시 이전, 12시에서 2시, 그다음에 5시 이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장인들 또 민주당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서 많이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네. 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도 네.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전남인데요. 그쵸, 네. 전남이 52.45%를 기록을 했고요. 가장 낮은 곳은 22.84%를 기록한 대구로 대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니까 또 직장인들은 5시 이후에 또 많이 네.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가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이따 가능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민주당 유세차 도시다가 오셨다고. 네, 저는 이제 양재역에서 서초을 그다음 강남병이 연합해서 유세를 했고요. 서울시당이 하는 그런 집중 유세였어요. 그래서 서초을의 홍익표 지역위원장님 저뿐 아니라 정은경 전 질병청장님 또 뭐 전현희 최고위원님 또 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또 사회민주당 대표님들도 오시고 또 최근에 입당한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도 오시고 해서 좀 열심히 유세하다가 지금 그냥 이 선거 운동복을 입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슬라이딩해서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사전 투표 후에 이제 아까 서초을에서 유세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강남과 서초를 네. 들리셨고 여기에서 부동산과 코스피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어제 고속터미널에서 서초 강남 지역 유세를 하셨는데요. 코스피 5천 시대는 이재명 후보께서 계속 말씀을 해오신 바이기는 했죠. 근데 어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자세하게 발언을 유세 때 해주셨고 또 코스피 5천 그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가 2,700대잖아요. 그러니까는 5천, 2배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너무 높은 목표, 좀 도전적인, 야심적인 목표를 그냥 설정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주식 시장에 공정한 룰이 이제 정착이 되고 그리고 기업의 지배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가 좀 더 확고하게 정립이 되고 그리고 적당한 효율적인 산업 경제 정책이 뒷받침이 된다면 그 대한민국 주가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데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고 정말 임기 내 5천을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근데 어제 마침 짐 로저스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투자자,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난 3년간은 조용했죠.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발언을 투자처로 좋은 투자처라고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나는 평화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고무적이네요. 네. 일단 어제 나왔던 이제 발언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 네. 중에서 네. 부동산 시장을 존중하고 집값 압박을 하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이 발언이 주요 이제 워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민주당은 늘 이제 집값 잡는다가 공약이었었기 때문에 좀 다른 길을 걷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네. 결국 그 집값 폭등이 이제 수요는 넘쳐나는데 수요는 높은데 이제 공급이 그걸 못 따라주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수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좀 민주당 정부들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으로 이제 그걸 조정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다주택자에 대한 좀 과세를 좀 높게 한다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세금을 통한 수요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향을 크게 세우고 계시고 어제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그 정교하고 세밀한 그런 부동산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을 주요하게 네, 수요를 생각하는 억제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통해서. 네. 네네. 이 국민의힘이 그 네. 발언에 대해서 이제 그 공약을 두고 네.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네. 이렇게 또 발등을 이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럼 일단 국민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으면 집을 미리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은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이제 좀 촘촘한 그 정책들을 세워놓고 계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대략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앞으로 더 네. 펼쳐 나갈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굉장히 신중했던 게 이번에는 과도기가 없이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이제 6월 4일부터 국정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선 공약이 그 중간 과정에서 국정 과제로 이렇게 정선되는 기간이 있는데 지금은 대선 공약 이퀄 거의 국정 과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강북하고 충북으로 향했는데 강원과 충북으로 네. 이게 강원도는 일단 오늘 선거운동 기간에는 첫 방문이다. 그렇죠. 그죠? 네. 5월 초에 이제 후보가 되신 후에 그렇죠. 5월 초에 영동 지방은 가셨는데 오늘은 이제 원주, 춘천, 영서 지방 가셨고요. 그다음에 충주까지 해서 근데 여기는 바이오 헬스 벨트예요. 헬스케어 벨트. 그러니까 거기가 다 바이오 산업들이 있더라고요. 세 군데가. 이번에 보면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제 가시는 곳을 뭐 접경 벨트 이런 식으로 각 그 어떤 큰 주제로 그 방문하는 도시나 지역을 관통하는 그런 산업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데 이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A, B, C, D, E, F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AI, 바이오, 컨텐츠, D가 디펜스, 에너지, 팩토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늘은 바이오, B에 해당하는 곳을 가신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바이오 벨트를 가시니만큼 바이오 관련 분야의 발전 전략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강원 영서 지방하고 중부 내륙 지방을 글로벌 바이오 헬스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포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뜬 사안을 전달해 드리면 오후 5시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이 32.95%를 기록을 했고요. 32.95%. 네. 지난 대선보다는 1.74% 포인트가 낮은 낮아요. 수치입니다. 네. 네.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두구육 시즌 2 현실화입니다. 일단 보수 진영 후보들 사이에서는 단일화 이슈 아직도 가지고 가고 있고 오늘 아침에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이 어제 저녁에 이준석 후보 측에서 단일화 토론을 하자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단일화를 할 것인가, 단일화를 하면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도 진행이 이제 거의 사전투표도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뭐 단일화는 굉장히 늦어도 한참 늦은 시기를 놓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절하게 구애를 하는 그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 볼상사납고요. 그런데 저는 이 단일화 논의를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게 뭐 대선 승리를 위해서보다는 그 이후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재편이 일어날 때 내 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챙길까 뭐 이런 그런 계산 때문에 지금 이 단일화 논의를 계속 갖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뭐 의원회관으로 찾아가기도 했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대선 패배 후에 어떤 면피용으로 책임 전가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가 이제 그 유명한 그 설화가 있은 후에는 이제 많이 지지율이 좀 내려가고 이제 좀 혐오 후보가 되어가고 TV 있는데, 토론에서의 여성 비하 그 발언. 비하 발언 네.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준석 후보를 끌어안는다고 그렇게 실익이 있지도 않잖아요. 네. 그 혐오 이미지가 이제 같이 김문수 후보에게도 결합이 될 테니까요. 거기다가 또 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시피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했을 경우 그 표가 김문수 후보로 다 가지 않고 포기하거나 도리어 이재명 후보께 오는 표도 뭐 6대4, 4대6, 5대5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단일화로 인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국힘에서 그런 구애를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준석이 워낙은 10%가 이제 넘어갈 것 같았잖아요.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었잖아요. 네. 2차 토론까지는. 근데 이제 3차 토론 후에 이제 극혐 후보가 되어버렸는데 그 문제의 발언으로 그러면 이제 10%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러면은 선거 비용 보전을 전혀 못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신당이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유세차도 거의 안 하고 선거운동원을 안 두고 이제 현수막 비용에 그 공보물도 4페이지짜리로 아주 간략하게 왔고 그래서 굉장히 최소화했더라도 전국 선거인이만큼 상당한 그 선거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거를 보전 못 받는 거 이런 거를 또 생각할 때 또 선거 비용 때문에라도 여전히 또 단일화의 불씨를 또 살려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네, 오늘 이준석 후보가 당원들한테 네. 처음으로 사과다운 제대로 사과를 했죠. 그쵸. 이제 근데 이게 당원들에게만 한 거예요. 부적절한 표현에 깊이 사과한다. 어떤 변명도 않기 오늘 때문에. 5시 20분에 기자회견 그쵸. 하는 데서도 사과를 전격적으로 하고 토 달지 않고 전면 사과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 테니까요. 지금은 계속 사과를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후에 나오는 말들이 결국은 또 반박하는 거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 계속 악수에 악수를 거듭해 왔는데 지금은 아마 그냥 전면 사과를 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이나 반박을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네.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엔 항상 네. 이제 어느 부분이 뭐 혐오인지 맞아요. 모르겠다라든지 네. 뭐 이렇게 이제 적반하장의 말들을 계속 그쵸. 이어갔죠. 근데 갑자기 만약에 오늘 5시 20분에 사과를 한다 해도 네.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게 화요일 저녁인데 지금 만 사흘 동안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붕괴하고 국민적 공분을 샀잖아요. 그거를 지금 주워 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따라다닐 그런 오명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주제이기도 한데 이준석 의원직을 제명 이게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민주당이 일단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의원직을 제명하는 그 안을 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징계안을 냈는데 그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징계안을 뭐 정말 10번 100번 내도 마땅한 분이죠. 그런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요. 지금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가 맨날 이제 뉴스를 장식하고 그리고 기사의 타이틀도 삼자 구도 이런 게 나요. 그러면서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시작됐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가 좀 희석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뉴스가 너무 크게 이제 장악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이준석 발언, 그다음 뭐 단일화 하나, 뭐 사과 하나, 이런 쪽에 이제 모든 그 관심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정말 그 내란을 종식하는 선거, 종식시키는 선거다라는 그 원천적인 의미를 좀 더 강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 의미를 좀 천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 21분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이준석의 징계안을 오늘 접수를 했습니다. 네. 그 징계안이니까 어떤 수위에서 국회윤리가 징계를 할 것인가가 또 이제 이렇게 관심사이긴 한데 네. 이제 민주당은 제명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요. 네. 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대선 레이스는 계속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당장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윤리가 열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대선 레이스를 멈추게 할 정도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이게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이제 국회 윤리에서 징계안을 이제 내면 네. 그 징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떤 게 있나요? 글쎄요, 그 강제력을 어디까지 가질 수 있는지도 좀 점검은 해보아야 하는데요. 일단 뭐 대선이 끝나고 나서라도 그다음에 이제 임기가 사실 앞으로도 3년이 남았는데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분명히 이건 응징을 해야 될 사안인 거죠.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5시 20분에 일단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고 네, 네. 일단 대변인님께서 예상하기로는 사과일 것이다. 그게 이제 뭐 선거 자금을 보전받기 위한 15% 15까지는 안 갈 거고 네. 이제 10을 넘기느냐 주변에서도 그 내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10을 넘길 것이. 네. 근데 지난번에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넘길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좀 회의적인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뉴스를 더 이상 잠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유능함, 그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님이 내시는 여러 가지 좀 정책들 그런 어젠다들이 좀 더 부각을 받고 그것이 구전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번 대선은 TV 토론 3번의 TV 토론 모두 다 네거티브로 물들었던 것 같고 또 대부분의 그 이야기가 단일화, 국힘의 단일화, 보수 진영의 이 얘기가 있었고 정책이나 공약이 이슈가 된 게 크지 않아요. 어제 오늘 이제 부동산과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주식 시장의 이야기, 코스피 5천 이런 이야기들이 좀 화제가 됐다면 나머지들은 사실 많이들 모르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SNS를 통해서 분야별 대선 공약을 굵직한 선에서는 발표를 해오셨어요. 뭐 교육 분야만 하더라도 5월 15일에 스승의 날에 이제 교권 보호와 더불어서 10가지 교육 공약을 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상세한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사실 공약집은 어제 그저께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정책이 실종된 그런 선거였다는 것은 좀 다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TV 토론에서 좀 다양한 정책 관련한 토론이 있었으면 했는데 못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그 대선이 일단 4일밖에 남지 않았고 오늘이 금요일인데 주말 지나고 나면 이제 하루 남은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6월 4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요. 그렇죠. 바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이 난파선 같은 이 대한민국 호를 이제 바로 이어받아서 정상 운행을 하셔야 하는데 참 아직 투표하지 못하신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네,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그
그 명언이죠.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투표권 꼭 행사하셔서 이재명 후보가 이끌어갈 국민 주권 정부를 세우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깊게 파헤쳐본 정치 토크 끝장 인사이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